자, 오늘 페이지 124페이지 판 구조론에 의한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수업에 얘기가 나왔던 게 지구 표면에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면서 그 판들이 모이고 벌어지고 또는 비껴나가는 과정에서 지진 및 화산이 발생합니다라고 했던 게 판 구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의 종류는 하겠습니다. 두 판이 양쪽으로 벌어질 수가 있겠군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발산형 경계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되기 위해서는 멘틀 대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멘틀 대류는 위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이 수평하게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 판들이 위로 솟구쳤다가 옆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높게 솟구치는 일종의 산이 만들어지는데요. 대부분 이런 산들은 수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하면 대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자는 고개의 명자가 되는데요. 대괄령, 한계령 할 때 그 명자예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 이렇게 V자 모양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런 V자 모양의 골짜기를 우리는 열곡이라는 것입니다. 지진파의 음향 측심법에 의해서 수심을 측정하면 대략 이 정도 깊이가 한 2km에서 4km 정도입니다. 사람이 알기가 어렵죠. 이렇게 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서 화산과 지진이 벌어진다 했는데요. 이 화산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은 화산이 발생합니다로 끝하고 난다면 고등학교 2학년은 이렇게 터지는 화산의 종류가 좀 필요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특목고에서는 이걸 분명히 물어보게 됩니다. 이 화산은 현무암질 용암이 터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요일날 그지? 깊이에 따른 온도를 볼 때 이게 지하의 온도고 이게 멘틀의 용융곡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 지하에 아직 안 녹았던 놈이 상승하면서 B에서 B' 가는 과정에서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고 멘틀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감람질이다 보니까 현무암질용암을 생성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질용암은 경계를 터질까요? 조용하게 터질까요? 얘는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조용한 분출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수심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경계가 터지는 걸 보기는 좀 어렵죠. 대신 그런 지형들이 있겠네요. 요게 해령이다 보니까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네요. 특히 대서양 중앙 해령에 솟구쳐 있는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섬나라인데요. 아이슬란드예요.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빅 그 근처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화산 터졌습니다. 근데 조용하게 용암이 흘러넘치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시지 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아직 기사가 터졌다 소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이슬란드 쪽에 이제 화산이 터지기 전의 징조, 이제 지형이 높게 만들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로가 찢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네요. 조만간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아이슬란드가 있겠고요. 태평양에도 해령이 있습니다. 태평양 해령 되겠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페이지 126쪽을 보시면 세계 지도와 함께 126쪽이죠? 세계 지도와 함께 각 지역의 발산경계 어디니, 수면경계 어디니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해령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지하 깊은 곳에 있다고 수심 깊은 곳에 있는 거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좀 어려워요. 아이슬란드 정도 되면은 그나마 섬나라니까 좀 볼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이런 건 없으니까 하면 예, 또 하나 보이네요.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케냐, 소말리아 뭐 이런 쪽에 에티오피아 이런 쪽에 이제 땅이 찢어지고 있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역시 대표적인 발산 경우가 되겠다고요. 얘네들은 진원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지진이라는 데 천발 지진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태평양 해령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동태평양 해령이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하는 것이 태평양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나즈카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발산형 경기에 두 판이 벌어지고 멘트 대비는 상승하는 곳이 될 수 있겠고 화산 터지는데 조용한 분출 과정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B에서 B 프라임 얘기는 지난 화요일 수업에 있었고 혹 오늘 뭐 새로 들어온 학생이라든지 지난 목요일 수업을 안 됐다는 학생들은 나중에 우리 단톡에 동영상 올리면 내 거 찾아 올라가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산 경계 해놓은 거 정리해 주십시오. 뭐 다 적기 힘들면 그냥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십시오. 나도 여러분들한테 뭐 엄청나게 많이 정리할 시간을 다 드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지 못해가지고. 저도 했었죠. 당연히 옛날에 했었어요. 다 했던 거예요. 자, 이건 옆에서 쳐다봤네요. 위에서 쳐다보면 발산 경계는 어떨까요? 합니다. 발산 경계를 위에서 쳐다보면 양쪽으로 판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화산은 판의 경계를 따라서 화산 터지고 판의 경계를 따라서 천발진이 발생합니다. 두 양쪽 판이 이동하는 양쪽 벌어지는 이 양쪽 판 A, B의 밀도를 비교해보면 A나 B나 서로 같아요. 똑같은 줄이 넘어가는 거죠. 필요하다면 이 해령을 경계로 양쪽으로 해양제각의 나이라든지 퇴적물의 두께가 비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판이 벌어진다 했는데 그럼 두 판이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판이 모이는 상면을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오네요. 이런 것을 섭입한다 하는데요. 판의 경계 이름으로서는 수렴형 경계가 되는데 이 수렴형 경계 중에서 더 중요한 수렴형 경계가 대륙-대륙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충돌형 경계는 좀 무시해 봐도 괜찮겠습니다. 충돌형 경계는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경계예요.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혔는데 지진 천발, 중발은 일어나고 화산 터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말 다 했네.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쪽이 됐고 지진 천발, 중발, 지진 발생하고 화산은 터지진 않아 하는 겁니다. 이거 별로 좀 중요한 말이에요. 섭입형 경계가 월등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내려간 이 부분을 우리는 헬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내려가는 요 해구 이름은 칠레 해구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데요. 천발, 중발, 신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베니오프베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렴형 경계, 특히 섭입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내려가는
하강구가 됐어야 되겠죠. 화산이 터져요. 자, 여기까지는 화산 터지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화산이 터집니까? 네요. 이게 멘트 용융 곡선이잖아요. 물을 포함한 멘트 용융 곡선은 좀 이렇게 됩니다. 물을 포함한 멘트 용융 곡선. 물이 있으면 융점을 낮춰줘요. 그래서 C에서 C'이라고 쓸게요. 지하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을 포함한 용점에 도달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해구에서 같이 끼어들어오는 물도 있겠고 대륙을 구성하는 암석이 그게 수상기에서 뽑아져 나와서 물이 합성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 현무암질 용암이 생깁니다. 해양판 자체가 또는 해양지각 자체가 현무암질이거든요. 그리고 대륙이지 않습니까? 대륙은 화강암질이에요. 이게 녹아요. 여기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물을 포함한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입니다. 열받아서 A판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분암질 용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섞여서 안산암질 용암이 터집니다. 안산암질 용암이 터집니다. 100% 순수하게 유분암질 용암이 터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더 흔한 안산암질 용암이 터집니다. 얘는 물이 많습니다. 수증기 함량이 많습니다. 가스 함량이 많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폭발하는 타입입니다. 즉 우리가 앵간하게 보는 화산들은 대부분 안산암질 용암이 터지는 서북경 경계에서 터지는 놈들입니다. 대표적인 놈들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화산대, 흔히 브리고리라고 불러주죠.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감차가 만들어져서 여기 남아메리카의 안데산맥까지 말입니다. 여기는 천발지진뿐만 아니라 중발지진, 신발지진까지 다 발생하네요. 이해됐습니까? 화산이 터지는데 좀 전에 발산 경계는 판의 경계에 따라 화산이 터졌습니다. 서북형 경계에서는 판의 경계, 해구와 판의 경계인데요. 여기서 화산 터질까요? 하면 그것이 않고요. 약간 밀려나서 여기서 화산 터집니다. 대륙 쪽에서 화산 터집니다. 이 안산질 마그마가 터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수렴형 경계, 특히 서북형 경계를 보게 되면 하겠습니다. 여기가 판의 경계네요. 지진은요, 판의 경계에 따라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걸 옆에서 본다면 이런 그림이란 얘기예요. 천발, 중발, 신발 말입니다. X를 작게 해놓은 이게 진원이다라고 쓸 수 있는데요. X를 작게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지진 규모가 신발로 가면 지진 규모가 대체로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신발 지진이 대체로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천발의 규모가 훨씬 더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천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소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그래봐야 진원의 깊이가 한 11km, 12k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발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70km를 기준 잡는데요. 70km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쪽에 거기서 규모가 큰 놈들이 많이 발생해요. X의 개수를 적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발생 빈도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했어? 그렇다면 이 두 판이 서로 모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A판, B판 합시다. 여기도 밀도가 AB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B판의 밀도가 작아요. 기억해 놓으십시오. 밀도 작은 판 쪽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하면 신발진이 벌어집니다. 화산 어디 터집니까 하면 여기서 화산 터집니다.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 터집니다. 밀도가 작은 판에서 신발진이 일어납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밀도는 B판이 작습니다. 밀도가 작은 판에서 신발지진,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 이해했어?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천발, 중발, 신발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화산 위치도 표시해놓고는 판의 경계는 1번이 맞을까, 2번이 판의 경계가 맞을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판의 경계는 1번 쪽에다가 넣을 수 있다고요. 이해했어? 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섭입형 경계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돌의 경계는 뭐 주말라 이거 정도 수준이고요. 섭입형 경계의 예는 해구와 나라는 게 습곡산맥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해구가 칠해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습곡산맥이 안데스산맥이에요. 물론 히말라야 산맥 역시 습곡산맥입니다만 히말라야에서 화산 터진다는 소리가 아직은 없습니다. 안데산맥은 화산 굉장히 자주 터집니다. 이해됐습니까? 해안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쪽에 태평양을 쭉 오다 보면요. 유라시아판 쪽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태평양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일본 해구가 되고요. 지진이 천발지진, 중발지진, 십발지진 발생하면서 화산도 빡 하고 터졌네요. 이렇게 터진 화산섬을 우리는 호상열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대표적인 호상열도로 그러니까 일본 열도예요. 그래서 서평 경계에서는 이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데요. 호라는 것은 기체골의 이 호를 얘기하고요. 상, 그런 모양으로 화산성이 열져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본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 일본 열도 그 자체가 나온 거죠. 여기서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유라시아판, 대륙판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태평양판, 해안판 위에 있습니까?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위에 있는가요?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판 위에 있습니다.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면요. 일본 해구가 있고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발생하면서 화산섬 후성열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유라시아판 쪽입니다. 여기가 태평양판입니다. 그래서 지진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난다? 유라시아판 위에서 일어나요. 태평양판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화산 어디서 터진다고요? 유라시아판 위에서 터진다고요. 밀도요? 유라시아판의 밀도, 대륙판 밀도가 작은 거예요. 밀도 작은 쪽에서 기억해요? 밀도 작은 쪽에서 신발지진, 밀도 작은 쪽에서 화산섬이 만들어진다고요. 해안판과 해안판이 부딪힐 수 있어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리아나 해구와 마리아나 해구 들어보셨죠? 수심 11km 제일 깊은 해구예요. 마리아나 해구와 또 나라나 마리아나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밤사이판에서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해했어? 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그냥 세 개씩만 툭 던져놓고 A, B, C A에서 일어날 수 있는, B에서 일어날 수 있는, C에서 일어날 이런 것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가 판이 서로 모일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고 비껴나갈 수도 있잖아요. 항상 서로 멀어지는 수렴, 모이는, 가까워지는. 그럼 비껴나가면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비껴나가겠습니까? 하네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줄을 끊으면 이거는 해령, 즉 발상 경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섭입형 경계, 수렴 경계에 의해서 섭입형 경계를 얘기합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은 A판이 B판 밑으로 들어가는 데에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진을 그린다면 해령에서 지진을 합니다. 천반지진이 섭입형 경계,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 해령에서 해구에서 천반지진을 합니다. 이 천반지진은 밀도가 작은 B판 쪽으로 하면서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화산이요, 해령에서 화산 터집니다. 조용하게 분출하는 현마진 방어가 터진다고요. 섭입형 경계, 수면 경계 쪽에서 화산 터집니다. 밀도가 작은 파에서 아주 격렬한 안산지 마그마가 터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해령이 멘트대의 상승이 전 지구 중 일자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쪽에서 일어나고 이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요 해령에서 양쪽으로 또 벌어지면서 비껴나가는 이 부분이 생기네요. 참고로 1번, 2번, 3번, 4번 1, 2번 쪽은 양판이 모두 다 왼쪽 갑니다. 3, 4번 쪽은 양판이 모두 다 오른쪽 갑니다.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판인데요? 어디가 판의 경계입니까? 2, 3번 사이 여기가 판의 경계가 됩니다. 이 2, 3번 사이는 2, 3번 사이는 위쪽은 오른쪽, 아래쪽은 왼쪽 가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변환 단층이라고 불러주는 보존 경계입니다. 우리가 판의 경계를 발상의 경계를 봤다, 수렴의 경계를 봤다면 나머지 하나가 보존형 경계가 됩니다. 이 보존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껏 천발지진만 일어납니다. 화산은 터지진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천발지진만 일어나는데 이게 해령과 해령 사이겠어요. 해령 사이면은요, 여기도 깊은 수심이잖아요. 눈에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육지에서 이렇게 판이 비껴나가는 변환 단층의 예가 산 안드레스 단층이에요. 캘리포니아 쪽에 있습니다. 옛날에 1970년대에 이런 지구가 잘 몰랐던 작가가 영화 한 편을 만들었네요. 슈퍼맨이에요. 그때 아까 빌런이 핵폭탄을 산 안드레스 단층에 던져요. 거기가 이제 지구의 가장 약점이래요. 마그마가 팍 들끓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슈퍼맨이 양쪽 땅을 붙잡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그마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마그마 들끓고 있다고요? 사람들 밑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드웨인 존슨 인간머리 빡빡이 아저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2015년 언제쯤에 역시 산 안드레스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거기는 화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기껏 천발진이라고 화산 터지는 않는 옆으로 비껴나가는 변환단층.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변환단층은 그냥 단지 뭐 한다고? 판서로 비껴나가는 그런 장면이래요. 기껏 단층면을 경계로 천발진만 일어나고 말아요.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똑같아요. 이 두 판은 어차피 하나의 해경 대응 사이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밀도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서로 다른, 즉 서로 다른 판끼리 비껴나가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이거는 실상 같은 판들이잖아요. 그래서 변환단축 쪽에서는 대놓고 이걸 주지 않는 한에는 밀도가 같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산 안데스 단층은 북미판과 태평양판이 비껴나가요. 그럼 태평양판 밀도가 더 크죠? 태양판이니까. 반면 북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은 밀도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닌 한에는 밀도가 같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도를 묻는 문제는 거의 서평 경계 여기서 이제 밀도를 주로 물어와요. 자, 좀 전에 우리가 해령을 경계로 양쪽 나이가 이렇게 많아진다잖아요. 이 많아지다가 종점이 있을 것이야. 그 종점이 뭐죠? 해구겠죠. 즉, 전 세계 해양지의 나이 뒤져보다 보니까요, 뭐 한 2억 년 정도밖에 된 것들이 밖에 없어요. 해양지가. 대륙지가 무려 40억 년 이상 된 암석들이 발견됐는데 해양지의 나이는 뭐 2억, 3억 그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해구에서 해양지가 내려가면서 소멸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발상 경계는 판, 특히 해양판의 생성을 가져온다면 수렴형 경계, 특히 서백형 경계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지카판이 또는 태평양판이 들어가면서 이 판의 소멸을 가져와요. 그래서 대륙지각은 오래된 암석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오래된 암석은 뭐 있을까요? 오래된 돌. 여러분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있잖아요. 거기에 붉은색 사암이 이렇게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9배? 나중에 한번 오래된 암석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해양판은 기껏 해양지각들은 기껏 2, 3억 년 정도 수준이 최고로 오래된 것들이에요. 거기서 해구에서 그 옛날의 해양판들이 해양지각들이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름이 보존 경계. 왜 보존이라는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판이 생성 소멸 없이 유지되고 있는, 보존되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겠죠. 되나요? 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해경을 준비했습니다. 변환단식을 준비했고 해구도 있네요. A 프라임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요. 해령을 경우에 나이가 많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해했습니까? B 프라임을 줬어요. 해양 대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요. 판의 우주 속도가 일정하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이건 가깝습니다. 이쪽은 뭐네요? B쪽은 나이가 좀 적고 B판의 쪽은 나이가 많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말씀 이해됐습니까? 불교속한 이 불교속한은 변환단층을 지났기 때문일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C 프라임을 줄게요.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령에서 나이가 줄어들죠. 그래서 해령에서 이렇게 벌어지겠네요. 여기 해령이 있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불연속한 점을 지납니다. 뭘 지난다고요? 변환단층을 지난다고요. 말투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장면 없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들을 봤는데요 하면서 지진이 발생한 지역들을 봤는데 지진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그리고
A 프라임, B 프라임 하면서 나이가 1이에요.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해령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변화산지 위치, 즉 나이가 불연속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령 위치를 먼저 줘놓고 나이를 물어봤다면 얼마든지 실제 문제, 나이 있는 문제는 반대 케이스 주니까 거죠. 뭘 주면서? 나이 주면서 해령이 어디 있어? 변화산지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오투 문제 기껏 한 20문제 남짓한 이 정도 문제 풀어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50문제 숙제 더 드렸습니다. 시간 우리가 이 수업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는 성질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그걸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판 구조론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것은 연약권이라는 것이 됐습니다. 연약권은 대략 깊이 제가 내려서 한 100에서 400km 정도 크기가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하강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 정도 깊이가 어느 정도? 연약권 한 400km 정도입니다. 우리가 판 구조로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표현하면 단층의 생성된 이유를 소개한다는데요. 전 세계 모든 지진들 화산이 판 구조로 설명되지는 안타깝지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의 한가운데 태평양판의 한가운데 화산섬이 터져 있는 경우가 있네요. 이 화산섬이 하와이예요. 하와이였던 니가라 하와이였던 그 하와이였는데요. 여기는 태평양판의 한가운데예요. 이쪽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판의 경계가 아닌데 왜 판의 경계 모이고 벌어지고 비껴나가는 과정에서 지진 화산이 벌어진다 했던 여기는 판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이 하와이 섬을 설명할 때는 판 구조 말고도 라살파 플룸이라는 곳으로 소개됩니다. 이 플룸은 2,900km 깊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900km가 어딜까요? 그치, 외그 경계면이에요. 멘틀과 외그 경계, 여기가 구텐베르크 불연속이 되는데요. 외에서부터 열을 받아서 이 멘틀 물질이 쑥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네요. 상승하네요. 아까 많이 봤죠? 상승하네요. 그래서 이 하와이 섬도 화산이 터지는데 대표적으로 킬레우에아 화산 터지는데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게 용암 훌훌 흘러넘칩니다. 유동성이 엄청 큰 용암이에요. 작년에 터졌던 용암의 속도를 볼 때 시속 50km 터지네요. 시속 50km 흘러가네요. 용암 흘러오네. 구경하다 뛰어간다? 잘못하면 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와이 섬의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에 따라서 내려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멘틀 이쪽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뜨거운 풀음으로 하와이 열점이 소개됩니다. 이 열점은 판의 경계하고 상관없이 판이 한가운데서 터집니다. 뜨거운 풀음이 상승한다면 뭐도 있을 것 같아요? 뭐도 있을까요? 그렇지. 차가운 풀음이 하강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이게 차가운 풀음의 하강 기류가 내려와서 올라가면서 상수시키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이 있었잖아요. 진입하는 누가 더
빠를까요? 뜨거운 쪽이요? 차가운 쪽이요? 우리가 P2파의 속력이 9대8에 구분을 서면 왼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많이 느려집니다. 액체 상태에서 느려집니다. 부분적으로 녹는데 있는 게 많은 뜨거운 기름 쪽은 녹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느립니다. 차가운 쪽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수업하고 오늘 수업하고 해가지고 판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워낙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들은 고등학교 1학년 정규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내용을 낼 확률이 없습니다. 하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물2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기출 학교 내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규 중3 때 여러분한테 가르쳤던 것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가르쳐내고 있는데요. 복습 꼭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여유 되면 지구과학 원투 뭐 이런 책들도 미리미리 선에서 때려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네.